I see a little silhouette of a man. Scaramouche, will you do the fandango? Thunderbolt and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 우리 정우 농부님께서는 그 일반적으로 농사에 적합한 땅값의 상한선 맥시멈이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저는 평당 10만 원. 10만 원. 그래도 많이 쓰시네, 그죠? 네, 10만 원 정도. 그 포도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사용을 하시니까 가능한데, 근데 네.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분들의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보면 땅값에 거의 맛이 갑니다. 예, 거기서 전부 그러니까 다 일반 주장이 농업, 경종농업이 했을 때 땅값이 5만 이상 되면은 이게 수익타산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돈이자를 예. 우리 일반 금리로 환산해갔을 때 내 노동력을 예. 그렇게 투자한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안 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뭐 땅 한 평에 여기서는 대구만 해도 한 평에 뭐 몇백만 원씩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수성구 뭐 500만 원, 600만 원, 뭐 1000만 원씩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촌 왔더니 10만 원께 안고 다니거든. 그 들썩 사. 사는데 실제로 그거 내가 또 농토를 확보하고 집을 짓고 이러면 안고 다닌 것 같은데 그것도 몇 억이 들어가요. 그런 뒤에 농사를 지어봤더니 1000평을 지었더니 소출이 500만 원도 안 나오는. 그럼 망하는 거다. 그죠? 그냥 막막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지. 땅이 꼭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잖아요. 사과는 어디 지역 막 이렇게 있잖아요. 포도는 어디 네, 이렇듯이. 네. 그럼 포도가 샤인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 정도 선이라고 보십니까? 꼭 김천까지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영양 됩니까 영양? 영양 영양 청송 영양 청송 가능합니다. 영양 오히려 아주 흔쾌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문제 좀 있겠군요. 정양만 달면은 김천보다 청송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청송에 있는 동생 전성의 사과에서 빨리 조선 부동 김땡땡 후배님. 김땡땡 후배님 빨리 포도로 전향하셔야 되겠다. 이게 익는 시기에 이 포도가 보통 노지에서 재배하면 8월달에 착색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그때 기온이 낮은 게 좋아요. 그런가요? 청송이 좀 그러면은 떨어지구나. 그렇죠. 낮 기온이 낮 기온보다 밤 기온이 중요한데요. 밤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면은 야들은 양분 저장을 못해. 아 그렇습니까? 단 맛을 저장을 못해. 이렇게 딱 지고 있지 네. 못하구나. 영양 연중 열대야 3일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그쪽에가 포도가 더 맛있는 게 나옵니다. 오. 근데 심지는 마세요. 예. 아닙니다. 저는 뭐 나 먹고 살 밥그릇이 적어지잖아요. 아까 지금 뭐 후배 양성하는 거 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니는 잘못 보인 거야. 니는 싫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 말씀 듣고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지금 저도 이제 뭐 50이 넘어가니 곧 퇴임하면 뭘 할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늘 마음에는 농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 네. 교육에 관한 이야기. 교육은 보통 기술센터에서 어느 곳이든지 기농교육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참가하세요. 기농교육을 네, 1번으로 일단 참석해야 된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사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식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식물을 알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탄소 동화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모르고 탄소 동화작용 어렵네요. 시작을 하시거든요. 예. 그럼 그 정도의 기술은 식물에 대한 기초는 다져놓고 하시는 게 다음에 내가 교육을 받아들일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기농해가지고 제가 금방 저희들 소득이 뭐 2억 4천 된다 해가지고 나도 될 거다. 나도 될 거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빨리 해야지. 슬슬 약하신 거 나옵니다. 이거 아마 김사회도 이래 조급해서 많이 주실. 그래가지고 농사를 망칩니다. 예. 슬슬 약하는 거 나옵니다. 네. 농사를 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 교육을 받으시면서 농사에 대한 환상도 버려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환상을 기본적으로 깨야 됩니다. 환상을 깨야 됩니다. 전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농사만 지으면은 특히 샤인마스카트 농사만 지으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 기준점이 어디가 되는지 그거는 개인기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한 분은 9,000평을 농사를 지어요. 9,000평. 예. 맨날 포도 샤인마스카트를. 너무 어이구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집은 시내 아파트를 살고. 살면서 농지는
그 면단위에 거기 있어요. 그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힘드니까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럼 농지에서 잡니까? 먹고 자고 하는데 응. 거기서 일을 몇 시간 하는가 하면은 밤 새벽 4시에 시작해갖고 밤 12시에 끝난답니다. 농부의 삶이죠. 농부의 삶이네요. 근데 그건 제가 봐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건 맞지 이런 않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다. 이거. 네. 응.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냐? 그건 아니에요. 단위 면적당 소득을 따지면 저희들 못 따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은 훨 많지만 그 단위 면적당은 네. 떨어진다.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농사는 한 해, 2해 짓고 부자가 확대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저는 그래 하고 싶습니다. 60에 한탕 해먹고 놀지 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걸 좀 아셔야지. 세상에 공짜가 제가 볼 때는 이정훈 농부님은 그 사인마스켓을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낚시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낚시에 걸린 거. 운이 좋은 면도 씨, 있었어요. 이 46년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이 품종이 일본에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좋은 품종이라고 지금 평을 해요. 일본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해가지고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예. 그러다 보면은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도 퇴비, 비료 이런 것들 과다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금해야 됩니다. 과유불급. 예. 오히려 이 품종이 다른 품종보다 세력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비료로 잘 크는 그런 품종입니다. 좀 선인장 같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거기에 스투수한 대해서 줄 쓰는 거 아닙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고 위험 같은 거. 두 번째는 송이도 더 많이 달아도 돼요. 이 품종이 특성이 그래요. 잎의 효율성이 엄청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거봉은 한 가지에 한 송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샤인마스켓은 2가지의 3송이를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균 한 송이가 700g 만들면 되는데 예. 어떤 분들은 있는가 하면은 한 송이 한 가지에 2송이를 달면서 거기다가 1kg짜리 2개를 달아요. 그러면 무겁다. 이거.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라는 맛이 없어요. 그 양분 한계가 있어요. 투척이. 그래서 그것도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송이를 크게 하면 안 돼요. 송이를 700g 기준에 딱 맞추고 그럼 우리가 막 크기에 살 때 맞춰가지고 송이 크다고 살 필요가 없네. 송이 크면 맛이- 대부분 맛이 없어요. 맛이 없네. 배도 너무 큰 건 맛없고 사과도 맛없네. 너무 큰 건 그러니까. 맛없고 뭐든지 적당히 해야 네, 돼. 적당해야 됩니다. 손은 그건 맞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게 이제 굿 이너프처럼 좀 그래야 돼.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날씨가 좋은 애는 어느 정도의 맛은 들어가야 팔아요. 그런데 일조가 오동에 가서 한번 봤는데 첫 해에 그렇게 한 가지에 2송이 1kg짜리 달아가지고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천평에서 얼마를 소득을 목표로 했는가 하면은 2억 3천을 이야기하더라고. 전평에. 천평에. 그런데 그러니까 2배 정도를 네, 생각했네. 그 해에는 거의 땄어요. 70% 땄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그 집에 망쳤어요. 30%밖에 수확. 뭐 해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해거리도 아니고. 달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 특성을 보면은 8월 중순, 9월 중순 사이에는 보통 후장마가 옵니다. 그게 걸리면은 그 시기에 많이 단 집에서는 그 포도가 맛이 없는 포도가 돼요. 저는 올해도 후장마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밭에 같은 경우에 2송이에 3가지를 달았을, 아니 2가지에 3송이를 달았을 때 거기서 품질 떨어지는 건 거의 없었어.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는 거겠죠. 욕심을 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면 되는데. 송이 숫자 욕심. 저보고 송이 얘기하지 크기 말고 욕심. 저보고 얘기하십시오. 김산희 저보고. 욕심은 저가 아닙니다. 다 들을 겁니다. 그리고 기농하면은 농사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네네. 어떤 부끄럼 타시는 분들은 궁금해도 안 물어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얘는 그럴 그거 필요 안 없어요. 것 같아. 응. 그럴 필요 없어요. 계속 물어라.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물어야 돼. 그럼 저는 화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직도 모르냐고. 묻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묻고 나서 그에 대한 답을 적어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남습니다. 묻지만 마라. 묻고 나서 적어라. 응. 그리고 농사를 오래 지은 분들도 응. 실수합니다. 응. 보면은 저는 한 30년 지나고부터 거의 실수를 안 했는데 그 전에 실수 저도 많이 했었어요. 시행착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어봐야 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예. 그게 모든 포도나무가 자라는 과정 그것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지 실수가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하신 말씀이 어떤 맥락이냐 그러면 내가 경험을 해서 가져야 될 시행착오 그런 경험치를 미리 했던 선배나 미리 했던 멘토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가면서 했던 실수고 시행착오거든요. 그걸 내가 그 손해를 겪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본인한테는 덕이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야 배우는 사람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들이 작년 올해 포도 저장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저장할 때 쓰는 그 부패 방지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썼던 거하고 올해 썼던 거하고 농도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부패병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다른 사람들이 하도 포도를 달라고 등살을 못 살아가지고 포도를 출하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2번, 3번 출하할 때는 문제가 생긴 포도가 나오더라고요. 곰팡이 감염에 의해 갖고. 그래서 다행히 내 계획보다 빨리 출하하는 바람에 내가 그 피해를 안 당했지. 만약에 여러 번 운이 올해 좋으시네. 내tus으면은 내가 계획하는 게 보통 2월 달이거든요. 그때까지 tus으면 포도 다 못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 방지에 아주 권위자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박근혜라고. 나이가 막 60, 70 됐는데 안 늙어. 그거 물어보면 됩니다. 뭔 약 썼는지. 나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았습니까? 다음에는 한번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니 그 정밀이 됐어. 빵에 가니까 부산 우리 늙어 부산. 선생님 팍 터졌대, 팍 터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봐요. 저 503이 빵에 가니까 포석 늘었잖아. 그걸 못 썼거든. 그러니까. 부패 방지제는 503한테 물어봐라. 빵에 있다. 그리고 이제 기농을 해가지고 정착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 동네에 정착을 하면은 그 이웃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아마 이 같이 김사연세 살아가지고. 따돌림 당해지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김세자는 거기서 농사 짓다 나올 때까지 동네 사람이 이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지. 누가 왔다 갔는지를 안 몰라. 되지. 그래서 이웃하고 잘 사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김사자 저 친구는 또 한 가지는 군위에서도 아파트에 살았나 봐요. 옆집이 몰라 옆집이. 절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저 별거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저런다고 욕해요.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 내가 이런 말도 있어요. 기농 아니더라도 기촌이가 그게 기촌. 그런 걸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런 제가 아시는 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자기 조용히 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입을 다 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힘들다 이제. 그러면 아예 사람 안 사는 골짜기 혼자 가셔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기촌이든 기농이든 하려면 이웃과 더불어 살고 낮은 자세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귀농을 솔직히 저도 이제 젊은 때 이제 농업을 시작했으니까 귀촌은 몰라도 귀농은 소위 말하는 분들이 뭐 내가 도시에서 할 거 없으면 농사 짓지 뭐 가장 큰 오류입니다. 가장 큰 오류죠. 제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 네. 제가 바보네. 그러니까 농업은 있죠.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그 다음에 생산지 공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특화된 부분만 일을 하면 되거든요. 농업은 그야말로 멀티플레이가 돼요. 예, 그리고 예술가가 되어야 예, 종합 예술의 번가는 그런 것이 농업인데 그거 없이 뭐 내 할 거 없으면 촌에 가가지고 뭐 땅 좀 사가 농사 짓지 백방망합니다. 그런 분들 오늘 2억 4천에 혹하지 말고 정신 차리십시오.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그런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안 된 이야기지만은 뭐 기농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식당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들어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앞에서도 대놓고 내가 제일 불쾌한 게 뭔가 하면은 하다가 안 되면 가서 농사 짓지. 맞습니다. 그 말이 제일 불쾌합니다. 그 왜?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원래 입에 달고 사는 말 그 말입니다. 내용을 알거든요. 아 이제 한번 실패해서 절대 근데 그런 그런 말. 분들이 보면은 농사에도 성공을 못해요. 못해요. 이어서 이제 이거 어휘 정리를 하자면 네. 귀농 귀촌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사진 찾아보시면 돼요. 네. 귀농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초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귀촌은 내가 그냥 남은 삶을 영위하려고 지역이 촌이라는 거지. 영위하려고 가는 게 귀촌이에요. 좀 아셔야 돼요. 저희들 마을 뒤에도 보면은 기촌하신 분들이 한 4집 5집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이 마을 분들하고 어울리질 않습니다. 아 알아요. 네, 자기만의 세계. 지나가기만 해요. 지나가기만 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몰라요. 아 그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농해가지고 귀농하는 목적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정부 지원금에 기대시는 분들 있어요. 중요하죠. I see a little silhouette of a man. Scaramouche, will you do the fandango? Thunderbolt and lightning, very, very frightening me.